자, 80페이지 하죠? 80페이지. 네.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거기 책이 있는데 요거는 뭐 책 보고 하면 됩니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적을 게 있어요. 자,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도구를 뭐라고 하냐면 공통접선이라고 합니다. 공통접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책에 있으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건 필기합니다. 요렇게 생긴 게 fx에 y는 fx고 요렇게 생긴 게 y는 gx. 요 두 개의 곡선이 저렇게 만나고 있을 적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같이 접해 있잖아요.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이거를 공통적으로 접했다 해서 공통접선이라고 해요. 같이 접한 거니까. 알겠죠? 언니 훔쳤어. 언니 훔쳤어. 알겠어? 알겠어? 자, 요거를 공통접선이라고 합니다. 자, 공통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돼요. 요 점을 t라고 둘까요? 네. 요 점을 t라고 두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요거 입장에서 구하면 지금 외운 거죠. f-t에 x-t 더하기 ft. 맞아요? 맞죠? 요거의 접선을 얘 입장에서 구하면 y는 g-t에 x-t 더하기 gt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어때야 돼? 동일. 당연히 같아야지. 그러니까 두 개가 같다 해서 풀 수 있는 거는 f-t하고 g-t가 같다죠. 또 나머지 y절편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곱한 거 마이너스 t f-t하고 더하기 ft 한 거나 마이너스 t g-t 더하기 gt 한 거나 같겠죠? 요거하고 요거를 풀면 돼요. 그럼 풀리겠지, 그죠? 물론 t 값만 찾으면 끝나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요거만 하면 나오겠지. t만 구하면 되잖아. t 구하면 다 구해지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무방하죠. 원래는 이게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게 f가 있어요. 근데 g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두 개 동시에 접하는 걸 찾으려면 이렇게 생겼어야 되잖아, 그죠? 아이고 씨, 이렇게 두껍게 하면 직선돼. 됐죠, 이렇게? 이렇게. 그 만난 점이 여기하고 여기 두 개인가요? 그러면 이 점을 t라고 합시다. 이 점은 달라. s라고 하죠. 그러면 동시에 접하는 얘는 요거 입장에서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f-t에 x-t 더하기 ft예요. 맞아요? 여기가 s야. 그러면 요 s라는 점의 입장에서 접선을 구하면 y는 g-s x-s 더하기 gs예요. 같아야 돼.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같으려고 보면 얘랑 얘랑 같아야죠. f-t g-s 나머지 y절편도 같아야겠지. 마이너스 t f-t 더하기 ft는 요거 전개한 거 마이너스 s g-s 더하기 gs 이렇게 갖다 놓고 풀면 됩니다. 근데 계산이 지랄 맞아 이거 나오면. 요거는 그나마 안 돼. 이게 나오는 순간 계산이 아주 복잡합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잘 나오지는 않는데 요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게 주가 돼요. 그러면 뭐 식 두 개 세워서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근데 이게 점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따로 구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이 계산이 이게 훨씬 간단하습니다. 왜냐면 나오는 함수가 1차로 안 나올 거 아니야. 3차, 4차로 나오면 식이 복잡 안 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복잡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잘 안 나와요. 나오면 시간 잡아먹는 거니까 혹시 이런 문제다. 시간 투자해야지 하고 푸시면 되고
이런 경우는 조금 연습해서 빨리 가독거려주면 됩니다. 다음에 요것도 참고입니다. 옆에 두 곡선이 수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걸까요? 두 곡선이 수직이 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경우는요, 요럴 때를 뜻합니다. 이렇게 생긴 곡선하고 또 하나의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어서 두 곡선이 수직이라는 말은 요 점에서의 얘에 대한 접선하고 요 점에 대해서 얘에 대한 접선이 있는데 그 두 접선이 직교할 때를 두 곡선이 수직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럴 때가 있을 때 그래서 문제를 읽는데 두 곡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예요. 이럴 수가 없잖아. 근데 그 말은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면 두 곡선이 수직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죠? 혹시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걸 뜻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두 곡선이 수직이라는 용어는 요럴 때 한 점에서 쓰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요. 1번은 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흔한 거고 요거는 조금 계산이 복잡해요. 만약에 여기 학교 선생님이 문제 낼 때 우리 애들 좀 어렵게 내야지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얘는 당연히 간단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두 곡선이 수직인 건 이런 의미인데 요 의미가 뜻하는 걸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6번 가죠. 네, 문제 풉시다. 원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우자고. 그래도 요번 설에 그죠? 요번 설에 그나마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 아니겠어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응? 맞아요. 내년에는 못 가잖아. 올해 가서 안 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뭐 가면 시름 소지 하니까 잘 안 가게 되고 올해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무조건 길어요? 응? 학원 설에 방학 얼마나요? 90, 11, 12 같은데 그 연휴랑 똑같네. 학원 방학이? 네. 학원 그럼 방학이 목요일은 나오네? 아니 학원 방학이 있어? 그냥 연휴라서 쉬는 거죠. 네. 그 90, 12, 12요? 네. 그럼 목요일은 나오나요? 9일이 네. 언제? 9일이 금요일이요? 금토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뱃돈 받을 기회니까 알겠죠? 마지막. 혹시 집에 심심하면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내가 있으면 내한테 세배하면 내가 세뱃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복 입고 오셔야 돼. 한복 입고 나올 거야. 한복 입고 나와서. 양반집 자손이야. 한복 입고 나와서 그냥 오면 없어. 호텔에서 한번 입고 오네. 그 경복궁 가서 빌려갖고 와. 한복 입고 버스 못 탈 걸. 자, 146번입니다. 아니지? 맞아요. 146번. 곡선 y는 x 3승 더하기 ax 더하기 b 위의 점 1,0에서 이거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건 앞에 문제 아닌가? 응? 이건 앞에 거네요. 그지 않아요? 해봅시다. 이거예요. x의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에 0,1에서의 접선이 y는 x 더하기 2인가? 네. 마이너스 x 더하기 이거네요. 접선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는 0,1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b는 1이에요. 다음에 f-0이라고 하는 거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네요. 이게 기울기니까 끝났네. 2분에서 0 넣으면은 a네요.
1,1이라면 이렇게 풀면 돼요. 아. 근데 여기 1,0이잖아요. 이렇게 두번 풀어주는 거 아니야. 1,0일 때는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다음에 F-1 미분에서 1 넣은 게 마이너스 1이죠. 미분에서 1 넣으면 3 더하기 A네요.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B는 3. 148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여기 나오지? 앞에 문제 같은데. 146번은 별게 아니고 8번 갑시다. 8번 두 곡선 y는 x 3승 더하기 ax 3차 y는 x제곱 빼기 1 얘가 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차하고 2차가 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차하고 2차가 접한다 이렇게 2차가 있고 3차가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됐다. 접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상수의 A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이게 두 개 접하면 이 A 값이 얼마냐 이제. 그럼 이론적으로는 얘를 같다라고 해서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문자가 있으니까 못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요거 같다라고 하면 X 값이 답인데 문자가 있으면 X를 못 찾을 거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니까 요 접선이 같죠. 여기서 그으면 그래서 얘를 x는 t라고 하면은 요 식이 x 3승 더하기 ax니까 얘 입장에서 접선을 구하면 3t의 제곱 더하기 a 미분한 거고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의 세제곱 더하기 at예요. 됐죠? 다음 요 2차죠? 여기가 t니까 여기 식은 x제곱 빼기 1이니까 얘의 입장에서 접선을 구하면 y는 2t x-t 더하기 t제곱 빼기 1이 두 개는 당연히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랑 얘랑 같죠? 3t의 제곱 더하기 a는 2t 다음 나머지 y절편이 똑같아야지 뭐. 그러니까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t제곱 빼기 2라고 요거 계산하면은 t3승이 t3승 아니야? 요거하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하면 마이너스 8t 이거네요. 그래서 얘를 넘어가면은 2t의 세제곱 빼기 t의 제곱 빼기 1은 0 t 값이 1이네요 1 집어넣으면 0 되죠? 인수분해 하면 나머지 하나는 구하나만 허그리겠지. 왜냐면 만나봐야 이게 세 군데서 만날 수는 있구나. 자 t 하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요거 뭐 인수분해하면 t-1에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 응? 플러스 1 허근이네. 얘가 안 나오겠죠? 실근은 하나죠.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됐죠? 물론 이게 숫자였다면 금방 하지. 숫자였다면 연립하면 되니까. 문자가 됐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에 문자가 많이 있을수록 해결이 자꾸 까다롭습니다. 하나 있을 때는 이런데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그럼 되게 빨리. 그래서 문자가 들어있을 때는 그거 직접적인 방법 말고 다른 쪽을 조금 생각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미분을 이용해서 푼 거예요. 접선을 이용한 거야.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7, 149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노래정. 처음이 사이값 정리라고 그랬어요. 사이값 정리가 뭐였지? FA 곱하기 FB가 음수면 웃으면.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 맞아요? 네.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이거 지나갈 거니까 실근이 하나 있어. 네,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고 롤의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가 있어요. 자, 요 두 개는 미분이 나와요. 사이값 정리는 미분이 나오지 않아. 미분을 다루기 바로 직전이라는 뜻이야. 사이값 정리는 미분이 안 나오고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는 미분이 나와요.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는 미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기억 사이값 정리 문제가 하나 나오고 니은 롤의 정리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디귿 평균값 정리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하나씩 물어보는 선다형이 많아요. 자, 롤의 정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FA하고 FB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함수값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하고 여기 함수값이 같고 여기를 연결하는 거야. 연속 함수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함수값이 같아. 그럼 뭐 연결하면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지? 그렇게 되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하나 이상은 있게 돼 있어요. 봐, 있잖아 여기. 여기도 있고 0 되는 값이 이렇게 있죠? 하나 이상이 있다. 이거를 롤의 정리라고 해요. 함수값이 같아야 돼. 함수값이 같고 이 사이를 어떤 함수가 연결한다 하더라도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있죠? 있잖아요. 안 생길 수가 없어. 어디에? 요 A하고 B 사이에. 여긴 두 개 있는 거고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한 개 이상은 요 사이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롤의 정리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롤의 정리.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는 뭐냐? 롤의 정리는 요 함수값이 어떻다고? 같고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하나 이상 있다는 뜻입니다. 요게 같은 걸 확인하면은 나는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롤의 정리가 같은 걸 확인하는 순간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해봐야 된다 뜻이야. 알겠죠? 미분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얘가 같으면 미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음 평균값 정리는 어느 거냐면 평균값 정리는 얘가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함수값이 같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 함수값이 같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다 말이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함수값이 다르죠. 함수값이 다를 때에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죠? B-A분의 FB-FA인가요? 네. 이렇게 생긴 기울기랑 같게 되는 미분에서 같게 되는 값이 하나 이상 있어요. 즉, 요 기울기랑 평행한 거 여기 하나 이상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을 때는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하나 이상 있고 함수값이 다를 때는 이 기울기랑 같게 되는 기울기에 해당되는 값이 하나 이상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변화율하고 이거 순간 변화율이죠? 평균하고 순간 변화율이 같게 되는 요 식을 만족하는 걸 평균값 정리라고 해요. 알겠어요? 우리 처음에 배운 내용하고 같은 거야. 이거를 평균값 정리라고 합니다. 평균값 정리, 무지 중요한 걸 얘기해요. 평균값 정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개는 거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도 평균값 정리가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학교 시험에 나와. 나오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이게 평균값 정리였나를 나중에 알아요. 틀린 다음에. 그러니까 알아채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만 해도 이게 헷갈려 해요. 그렇다는 뜻이죠. 그렇게. 자, 요 평균값 정리는 무지 중요합니다. 이게 성립하는 C는 어디냐면은 요 A하고 B 사이에 있어야 돼요. A하고 B 사이. 요 C는 A하고 B 사이겠죠. 바깥에 있으면 뭔 의미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데, 자, 우리 그 2의 x승하고 x 100승하고 어디에 차수가 커요? 계속 커져가면, 이 x가 계속 커져가면 어디 차수가 큰가요? x의 100승이요? 이거죠. 이게 차수가 더 큽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수가 다항함수보다 차수가 커져가면 더 빨리 커져가요. 얘가. 당연히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얘가 더 큽니다. 그런데 요 지수하고 얘 차수를 비교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해결하는, 다시 말해 지수라고 하는 함수가 다항함수로 따지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다항함수로 따지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수학자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얘가 다항함수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찾았어요. 그 찾을 때 테일러 곱수라는 게 있어. 테일러 곱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다항함수 이렇게 써주는 거야 라고 테일러 곱수라는 게 있는데, 그 테일러 곱수를 유도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게 출발이야. 그러니까 얘를 모르면 그 뒤에 막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 안 나나? 이건 안 낼 수가 없어요. 알았죠? 물론 이 중에서 수학과 가실 분이 없잖아. 예?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궁금해할 이유도 없고, 주어진 걸 공대는 배우기만 하면 되지만 수학과는 이걸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도해가지고 얘가 이런 함수야라고 알아요. 물론 한참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추론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가 베이스야. 이걸 안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 무조건 나와요. 평균값 정리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냈다 하면 이상한 거야. 알았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 이거 안 냈잖아요? 그럼 진짜 이거는 문제 출제하신 선생님이 이상한 거예요. 안 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게 되십니다. 알겠죠?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 됩니다. 이건 무조건 나와. 근데 내가 노래방 가면 무조건을 엄청 좋아합니다. 무조건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평균값 정리.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미분 도입부터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가냐면 문제를 가볼까요? 156입니다. 난이도는 요거는 쉬운데 제가 나중에 평균값 정리에 관해서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조금 프린트해 갖고 올게요. 다음 함수에 주어진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하라 이랬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롤의 정리 이렇게 나옵니다. 롤의 정리 fx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fx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어디에서? 구간 0에서 4까지. 이 말은 0에서 x가 4 사이였을 때 0하고 4 사이에서 따지는데 여기 함수는 연결되어 있는 건 확실히 2차니까. 그럼 여기서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는 거는 함수값이 같을 때야. F0, F4 0 집어넣어봐. 2죠. 4 집어넣으면 얘예요. 같죠? 그러니까 이 함수값하고 이 함수값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2차야. 아, 못해도 뭐 2차면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좌지간. 그죠? 그러면 F-C가 0이 되는 C가 요 사이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미분해서 0 되는 거. 저 미분해요. 2C-4인가요? 0 되는 거 얼마예요? 2죠? 이거 2단 말이에요. 됐어요?
함수값이 같을 때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함수값이 같은 거를 찾고 나서 미분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잖아. 그 생각이 잘 안 돼요. 문제를 막 풀다 보면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지 생각이 되지. 이 문제는 미분해서 풀어야지. 그 생각이 나냐? 안 나. 날 것 같잖아. 그 시험을 딱 모의고사를 보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알았죠? 답 찍으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렇게 된다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같은 걸 보고 미분을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지. 알겠죠? 그냥 이거 여기서 어떻게 풀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돼. 그 생각보다 잘 틀려요. 잘 안 납니다, 이거. 자, 다음 넘어갑니다. 80, 158. 158입니다.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라. 두 번째입니다. fx가 x3승 더하기 2x인가요? 3차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 했냐면 0에서 3까지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미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요 안에는 좌우지간 3차니까 이어져 있고 미분이 되는 거야. F0을 구했어요. 0. F3을 구했어요. 0이 아니에요. 값수가 다르죠? 그러면 평균값 정리입니다. 3-0에 F3 마이너스 F0이라는 거하고 기울기가 같게 되는 미분에서 0 되는 미분한 값이 있어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3 F3 27 더하기 6 이렇게. 그럼 얼마야? 11. 이거는 미분에서 C 되는 거. 3C 되고, 그죠? 더하기 2C 됐죠? 네. 그러면 넘어가면은 3C 제곱 더하기 2C 마이너스 11은 제로니까 그냥 2 그냥 아니에요? 2 아니에요? 어디가요? 미분하면 그쵸? 네. 그렇게 되니까 9예요. 3C 제곱은 9, 네. C 제곱은 3. 3. C는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네. 마이너스 루트 3은 다를 필요가 없죠, 그죠? 네. 여기에 루트 3이 있다면 여기서 0 되는 게 뭐 몰라 어떻게 됐지? 기다려봐요. 그래서 요거랑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알겠어요? 네. 여기쯤에 있다 이거죠. 하나는 저쪽에 또 어디가 있겠지, 그죠? 근데 이쪽에 있는 건 필요 없고 이 안에 있는 것만 선택하면 된다.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된 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증명이 나와요. 증명이. 학교 시험에 증명은 나올 일은 없으나 혹시 수리 논술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았죠? 알았죠? 수리 논술에서 수리 논술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 증명은 여기는 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균값의 정리. 일단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시작. 159